가장 중요한 거는 경마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돈을 따는 거죠. 어떻게든 이겨야 되기 때문에 저희 방송을 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경마판의 정광 성원입니다. 매주 서울, 부산, 이원 취재를 통해 최고의 적중과 최고의 환수를 이끌어내겠습니다. 경마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위닝 경마 해설 방송의 허찬지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성원입니다. 2016년 10월 30일 일요경마 위닝 경마 해설 방송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0월의 마지막 날이기도 합니다. 부디 10월의 마지막을 성원 위원이나 허찬진 저 모두 승전보를 올리면서 경마장을 나오고 경마팬 여러분들을 승리하게 만들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방송을 진행을 할게요. 또 그리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면은 결과도 좋을 것이라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우리 성원 의원이 지금 정치 쪽에 원래 관심이 좀 많다고 얘기를 했는데 또 네. 그런 또 활동들도 많이 했었어요.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근데 지금 이 사태가 어디까지 갈 것 같습니까? 글쎄요. 제가 보는 견해에서는 뭐 일단 정상적인 이 정치가 진행이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좀 받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어떻게 될지는 아무도 몰라요. 또 조만간에 뭐 어떤 큰 사건이 하나 터져서 이게 또 뭐 숨도 안 쉬고 밑으로 내려가 버리는 수도 생길 거라는 판단을 분명히 하는데 물론 저뿐만이 아니겠죠. 하지만 이게 지금 어떤 방향까지 흘러갈지 보다는 좀 토요경마에서 우리 허찬진님께서 제가 말씀하신 것 중에 가장 마음에 와닿는 얘기가 있는데 확실하게 좀 까질 거면 확실하게 좀 까졌으면 또 얼레벌레로 대충 또 무마시키는 기존에 있던 그런 행태는 저는 좀 아니라고 보고요. 이게 지금 아마 제가 판단하기에는 아마 내일부터 이제 집회가 좀 열릴 거라고 지금 미리 연락을 제가 지금 받았는데 뭐 대국민 쪽에서 이제 움직일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게 결코 빼도 박도 못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좀 어수선해집니다. 그 와중에 지금 경마장 안에서도 이 얘기가 가장 대두가 되고 있어요. 물론 뭐 나름대로 지금 원래 하던 일들이 뭐 마필 준비하고 이런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평상시 하던 대로 하는데 온 관심들이 무슨 또 안에서 제가 들었던 얘기는 박근혜의 딸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도 물론 뭐 그 얘기가 어느 방송을 통해서 좀 전파가 된 모양인데 과연 어디까지 저도 좀 궁금합니다. 어디까지 흘러갈지는. 근데 좀 확실하게 좀 까지고 결과가 그러니까 결말이 좀 났으면 좋겠다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얼굴을 제가 관상을 보면 박근혜 딸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최순실 딸 같고 많이 닮았죠. 많이 닮았고 예. 오히려 박근혜랑 좀 닮았다고 지금 나온 게 그 우지 누구죠? 가수 모르나요? 가수 모르겠습니다. 이름을 모르겠네요. 제가 그 가수가 오히려 많이 닮았어요. 이 최순실 딸보다는 지금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제가. 근데 그 가수가 좀 닮았고 저는 제가 볼 땐 이랬습니다. 지금 임기가 1년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어요. 그래서 이 하야나 탄핵보다는 지금 같이 이 지경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내각들을 뭐 경호부터 비서부터 시작해서 내각들을 전부 다 아웃을 시키고 거국 내각을 형성을 해서 같이 막바지까지 처리를 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평가하고 있고 제가 뭐 정치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그리고 이 최순실 사건이 보니까 지금 대국민 막장 드라마거든요 사실은. 예. 막장 드라마이기 때문에 까면 까질수록 지금 끝이 안 나와요. 어떻게 보다 보면 이게 또 무슨 김기춘하고 연결돼서 세월호 사건까지도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고 진짜 이게 아주 개막장 드라마다 그러면은 결국에는 막장 드라마에 뭐 최순실이 간첩이다 뭐 이렇게 나와버리면 뭐 이거는 상황 자체가 또 막장으로 갈 수도 있는 거니까 제 생각으로는 최순실이 무당이다까지가 나오는 게 막장 드라마의 끝이길 바라고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게 해서 이제 뭐 연결이 세월호 쪽까지 안 닿았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그렇게 닿는다면 이거는 어마어마한 사건으로 진행이 되니까 어쨌거나 양파 까듯이 까갖고 껍데기를 다 홀랑 벗겨서 싹 정리를 좀 되길 바라면서 저희 일요 방송을 시작을 하죠.
사실 경마에 대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지금 시국이니만큼 이런 얘기를 또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예. 자, 1경주 갑니다. 1000m 꼭 6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성원이요. 네, 우선 재밌는 내용을 갖고 있는 마필 한 마리하고 관심 마필 한 마리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여기에 이름 특이한 마필이 한 마리 나오는데요. 아실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임금님표 2000이라는 9번 마필인데, 자, 이 마필의 원래 이름은 비카 번쩍이었죠. 주행검사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지금 싹 교체가 돼 있는데, 자, 이 마필이 지금 이천시청 소속으로 넘어오면서 지금 이게 이천시장배의 타이틀이 걸린 이 경주예요. 자, 이천 쪽에서 지금 뭐 한 40여 명 정도가 움직인다는 정보를 제가 입수해놨는데, 야, 이게 지금 굉장히 좀 부담스러울 거예요. 마방에서 딱 올라온다. 근데 시국은 또 불편한 시국이고, 과연 얼마나 올라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타이틀이 이천 시장 배이기 때문에, 그리고 임금님표 2000이라는 마명이 생긴 그러니까 이유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자, 제가 우선 좀 관심있게 보는 마필은 6번 라운 에이스입니다. 자, 마방에서 상당한 기대를 좀 갖고 있는 마필이고, 물론 데뷔전 치르지 않은 망아지입니다. 신마예요. 하지만, 마필이 보여줄 걸음이 상당히 더 있는 모습, 조교 때도 상당히 좋은 모습이기 때문에, 경주 경험은 없지만 가능성을 열어두고 싶은 마필입니다. 네. 지금 뭐, 나라가 시국이 이르니까, 뭐, 대선 주자들을 떠나서, 뭐 박근혜 대통령한테 일개 시장들도 들고 일어나면서 지금 얘기들이 많습니다. 뭐 성남시장부터 시작해서 뭐 말들이 많아요, 사실은. 위에서도 정리가 돼야지. 아래 사람들까지 그렇게 해서는 안 되고, 위에서 정리를 좀 하길 바라겠고. 그 말도 일리가 있어요. 임금님표 2000 시장배 또, 2000 하면 또 쌀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임금님표 쌀인데 또 이렇게 해놓고 이게 또 2000 시장배에 또 들어오면은 또 그림도 또 그려지는 건데. 예전에 그 평화통일 기념 경주가 열렸을 때 벌써 꽤 됐습니다. 그때 들어온 마명을 제가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정일의 에르와가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인기마로 팔렸던 말은 전투기고요. 근데 평화통일 경주이다 보니까 전투기라는 이름을 가진 애는 입상을 못했어요. 근데 김정일의 이제 정일하고 이름이 에르와라고 그래갖고 정일하고 에르와가 들어오면서 평화통일 그 경주가 두 마리가 들어온 게 기억이 나는데, 설마 2000 이상 배워놓고 임금님표 2000 들어오면 이건 막장 드라마를 만들어 놓은 걸까요? 아니면 어쨌거나. 자, 일단 주링호우는 지난번에 최외곽 게이트에서 뛰었던 거고, 이번에 안쪽 게이트입니다. 선행을 편하게 나가겠죠. 근데 문제는 8위는 이번 믿음의 빛이 바로 따라붙는 말이 아니에요. 이게 중반 이후에 중종속으로 뛰기 때문에 주링호우가 튀어나가고 믿음의 빛이 오기 전에 중간에서 어떤 놈이 버틸 것이냐. 못 버티면 믿음의 빛이 들어올 거고, 버티면 아까 같이 얘기했다시피 드라마를 쓴다. 그러면 임금님표 2000이라든지 뭐 거기서 중간에 끼는 애들이 있겠죠. 그거 잘 생각해보고 당일날 컨디션 좀 잘 보고 토요일날 주로파크 또 잘 해보고 붙어야 될 경주가 되겠습니다. 어쨌거나 저는 주링호우를 추천드립니다. 자, 이 경주입니다. 1300m 꼭 6등급 마필들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입니다. 예, 저는 6번 고스트라는 마필을 추천드릴 텐데요. 굉장히 좀 출전 여부가 좀 불투명했습니다. 오늘 오전까지도 그랬는데 어떻게 또 극적으로 타결이 되면서 출전하게 된 고스트. 마방에서 아주 칼을 갈고요. 이번 경기에 제가 볼 때 사활을 걸었습니다. 또 전도경 기수가 기승을 하게 되는데 고스트라는 마필이 제대로 좀 띄워주기를 저는 좀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전도윤 기수도 예전에 그 헛방 채찍으로 인해서 양의진 마방에서 거의 쫓겨나는 줄 알았는데 또 다시 태웁니다. 허당 채찍으로 해갖고 면허 정지를 먹었던 거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이제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일이 벌어지면은 뭐 잘못되는 거죠. 자, 이 두 마리를 설명을 해드릴게요. 우선 영웅건마란 말은 지난번에 뭐 편성이 센 편성은 아닙니다만 조금의 걸음 변화를 보였어요. 일단은 페로비치가 타서 걸음의 변화를 조금 땡겨 놓은 건 사실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말은 뭐 껍데기가 다 까져 있습니다만 안 까지네. 일부러 이번 경주에 내보냈네. 샤크킹입니다. 체구가 600kg예요. 물론 주행검사 받고 나서 어마어마하게 쪄서 15kg 쪄서 그러는데, 이 600kg라는 거는 지금 경마장에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30세 어센던트란 마필이 600kg로 육박한 말이 있고, 그 다음에 구조의 지용마방에 한 7, 80kg짜리가 있었고, 그 다음에 부산에는 남서구 마주님이 갖고 계셨던 말이 이번에 못 들어와서 퇴사가 된 말이 하나 580kg가 있는데, 어쨌거나 이런 말들은 단거리보다는 거리가 좀 길어야 축복을 씁니다. 그래서
의도적으로 나오지 않았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3경주 갑니다. 1000m 고고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예, 승군전 치르는 이번 큐피드 레이드인데요. 마필 상태는 더 좋아졌고 마방 기대감 크고 더군다나 지금 편성 자체를 상당히 좀 잘 만났다는 판단입니다. 데뷔전 당시부터 보여줬던 능력. 자, 이번에 조인권 기수가 이번 주는 기승 정지로 인해서 패러비치인데 누가 타든 간에 충분한 능력 발휘가 가능하겠다 보고 있습니다. 예. 자, 승군전이라도 뭐 단거리를 만났으니까 일단은 좀 기수 기용이 좀 특이한 말이 서울퀸인데 이상혁 기수에서 이제 조성군까지 갔다 문세영으로 왔는데 저는 이 말이 안 팔리면 모르겠습니다. 근데 이제 당일날 바람이 좀 불 것 같아요. 바람이 불면은 사실 좀 보고 싶지가 않습니다. 왜냐면은 이게 뭐 근성이 강한 말도 아니고 직선주로 중정속으로 붙는 말이 이번 큐피드 레이디가 달려가는 레이스를 취입으로 이가 죽지 않는 이상 취입으로 들어오기 힘든데 만에 하나 팔린다면은 안 팔리면 몰라요. 팔린다면은 거의 단서를 제가 달았고요. 오히려 지금 계속 바닥을 치고 있습니다만 이번 경주에 붙일 수 있는 말입니다. 이번엔 붙일 수 있어요. 왜냐하면 큐피드 레이디 보내놓고 갖다만 붙여놓으면 돼요. 큐피드 옆에만. 그러면 그동안 뛰었던 거리들이 1300 경주였으니까 내려온 1000m에서는 그대로 출석이 막건이 가능하다는 평가를 내봅니다. 4경주 갑니다. 1200m 고고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 3경주에 제가 한 마리 더 얘기를 안 한 게 뭐냐면은 마리도 혹시 팔린다. 마리도 팔리면 이제 이혁 기수가 지금 팔리고 나서 들어온 경우가 거의 없어요. 뭐 이혁 기수를 남으라는 건 아닙니다만 뭐 거의 없다는 거. 그건 뭐 사실이니까. 인기만으로 팔렸을 경우는. 그럴 경우는 지난번에 탄성이 나왔어요. 삼복승식 산 사람들은. 탄성 연발. 황종호가 타고도 날라왔다. 그래서 좀 그거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자, 4경주 갑니다. 1200 고고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 네, 7번 검진을 좀 주목하고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좀 아쉬운 발걸음입니다. 자, 분명히 마필의 발걸음은 충분히 통할 수 있는 발걸음이다. 이번 새벽주교시에 준비한 과정을 보니까 의욕이 상당히 넘칩니다. 자, 그 정도의 의욕이라면 이번에는 좀 보여줘야 되지 않을까. 7번 검진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조건이 좋기 때문에 뭐 얘기 안 할 수가 없네요. 아직 1번 들푸른 꽂고. 조건만 안 좋으면 외곽 게이트에 좀 선행 상대마만 있다면은 바로 칼로 도려낼 준비를 해야 될 말인데 뭐 조건이 너무 좋아요. 어쨌거나 열심히 뛸 그런 마필이 되겠고. 이 근곡선도 사실 이번 편성에서 못 들어오면 이건 진짜 근성부적으로 낙인 찍어야 될 그런 마필입니다. 그래서 어쨌거나 지금 1번, 7번, 8번이 팔릴 텐데 이런 전개가 좋고 그 다음에 7은 지난번에 아쉬웠던 사연이 있고 진로까지 좀 맥혔고 틀어서 나온 것까지 본다면 양방의 노림수는 7쪽이 더 약간 있는 것 같은데 전개는 1쪽에 있고요. 근곡성은 어쨌거나 팔린다면 또 계륵 같은 말이 될 가능성이 높네요. 이번 4경주는. 부산 1경주입니다. 거리 1600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예, 이제는 인기마에서 복병마로 전략을 해버린 마필인 것 같은데요. 제가 추천드린 마필은 2번마 더 월드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1600거리에서 제가 조금은 불안하다 말씀을 드렸던 마필인데 자, 이번에는 인기도에서 밀려있는 상황. 두 번의 경주 인기 1위였어요. 하지만 제가 강하게 보지 않았던 이유는 자, 이 마필이 굉장히 좀 기승하기가 까다롭습니다. 사토시 기수, 서성 기수 물론 말 잘 타는데요. 제가 볼 때 이 마필을 정확히 좀 알고 기승을 해야 된다. 물론 사토시 기수는 이 마필을 갖고 입상권을 끌어냈었습니다만은 지난번에는 마필의 농땡이를 이기지 못해놨고 자, 이번에는 김용근 기수인데 제가 보는 관점에서 더 월드는 김용근 기수가 오히려 좀 최적인 기수가 아닐까. 기승기수적인 측면에서 이번에 2번 더 월드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제 추천만은 7번 곧장입니다. 사실 센 말이 아니에요. 그냥 어거지로 뛰는 말입니다. 꾸역꾸역 뛰는 말이에요. 근데 왜 제가 곧장을 추천했냐? 기수 부분입니다. 하다 안 되니까 사토시를 부른 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특히나 20조 최경마방에서는 사토시를 불러다 재미를 많이 본 집이에요. 그래서 곧장을 껍데기를 한번 쫙 벗겨내지 않겠느냐. 근성을 살려놓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자, 오경주입니다. 1300m, 5등급 핸디캡 12대 접전 구도가 되겠고요. 당근원차인 제가 준비한 중반장, 준메인 승부 경주이기도 합니다. 성원위원 얘기 한 마디 들어보고 제가 어떻게 붙을 건지 얘기를 한번 해드리죠. 예, 저는 우선 이번 경주 관심 있게 보는 마필은 11번 듀엘 폭풍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아쉬운 성적을 기록한 마필인데 이번 새벽 조기시의 모습이 제가 볼 때는 예사롭지 않고 더군다나 지금 마방이나 기승하나 안효리 기수나 뭐 최선에 대한 의지는 이미 확인이 돼 있는 만큼 11번 듀엘 폭풍을 저는 추천드리겠습니다. 예. 듀엘 폭풍 한두는 제 3두 마번에 있습니다. 3두 마번에 있고 지금 듀엘 폭풍도 사실 질주습성 각질 때문에 긴가민가 데려가요. 왜냐하면 이게 앞에부터 뛰는 말이 아니고 중정속으로 뛰기 때문에 돈질하기가 좀 까탈스러운 말이면 틀림없습니다. 다만 직전에 1200에서 보여준 걸음, 이번에 늘어난 1300m 상대들 만만하기 때문에 한 자리를 차지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나머지 말들 가운데서 인기말을 제가 다 도려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준메인을 붙는 겁니다. 역시 듀엘 폭풍도 머리가 까딱까딱 거리는데 얘보다 더 까딱까딱거리는 애를 원틀로 때릴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했습니까, 배당은? 당연히 중고 배당이 원틀이 되겠죠. 인기마로 때리는 게 아니니까. 거기에 키포인트를 맞춰서 공략을 들어갈 겁니다. 여기에 종합지 백판 한 마리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아예 배당 노린다고 생각하시고 이번 오경주는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부산 이경주 갑니다. 14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 어떤 분들이 그래요. 이게 방송을 보고 제가 얘기하는 거나 성원 의원이 얘기하는 거 보면 이게 안 들을 수가 없다. 듣다 보면은 못 맞히면 야리 받더라. 들어올 것 같았는데 못 들어온다. 사실 그렇습니다. 메인 승부든 준메인 승부든 자신 있는 경주를 고르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게 다 들어오지는 못합니다. 물론 들어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저희가 잡는 거고요. 또 그렇게 저는 쭉 해왔습니다. 성원 의원도 마찬가지고 확률을 높여서 적중을 만들어내면 돼요. 3번, 하루가 아니고 이제 메인 승부를 10번을 갖는다? 그러면 남들이 2번 맞힐 때 저희는 4번 맞히면 되고, 남들이 원전 1번 맞힐 때 제가 2번 맞히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들보다 확률 높게끔, 남들이 뒤지지 않게끔. 물론 제가 더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남들이 비교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간단한 점만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부산 이경주 거리 1400 혼합 4등급 핸디캡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어 있고요. 부산 이경주 메인 승부 경주입니다. 자, 부산 노림수를 갖고 들어가는 경주인데 인기마 중에서 팔리는 인기마 중에서 정확한 내용으로 3두의 인기마 중에서 한 마리를 정확히 도려내겠습니다. 꺾어내겠습니다. 꺾어내고 나머지 2마리를 때리도록 하겠고요. 복병 배당마 한두를 딱 엮고 들어가면서 3두로 갑니다. 허찬진의 막권은 지저분한 막권이 없어요. 설령 틀린다 하더라도. 항상 3두에서 마무리가 되고 많아야 3군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웬만한 경주들은 3두 안에서 끝내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적중만 되면은 상황이 나요. 그 안에서 복승식, 3복승식, 3상승식도 단통으로 떨어질 때면 대상황이 나는 거죠. 자, 이번 부산 이경주 그런 내용을 갖고 붙는 겁니다. 어설불하게 바람 잡아줄 놈 도려내고 제대로 한탕을 도려내고 찍어내고 배당마 한두를 플러스 시켜서 부산 메인 승전보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경마판의 정보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메인 승부처는 6경주로 준비했습니다. 자, 1400m고요. 국산마 4등급 총 12마리가 출전하는데요. 자, 제가 메인 승부처에 앞서서 꼭 드릴 말씀이 좀 있습니다. 자, 일요 경마에 대한 느낌이 제가 너무도 좋아요. 지금 총 출동시켜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마방의 의지들이 나오기 때문에 자, 그 마필들이 속속들이 들어가 있는 경주들을 살펴봤더니 노림수 마필이 의외로 많습니다. 자, 아마 제가 텍스트를 통해서 공지하겠는데 자, 성원의 텍스트 각 사이트에서 꼭 확인을 좀 해주시길 바라겠고요. 자, 이번 6경주는요. 출전한 마필들의 능력 차이가 크지 않습니다. 분명히 중배당 이상이 터질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데 노림수 마필이 한 마리 출전합니다. 인기도에서 당연히 밀려 있습니다. 아마 인기도에서 하염없이 밀려 있을 것 같아요. 여기 출전한 마필들이 그동안 보여준 전력이 좋기 때문에 그런데 저는 이 마필이
그러니까 제가 노릴 마필이 적정 기수로, 적임 기수로 돌아왔다는 판단입니다. 이 마필을 가장 잘 다룰 수 있는 기수로 돌아왔다는 판단이기 때문에 그 마필을 아예 충만해 놓고 메인 승부처 제대로 된 중배당 이상 한번 노려보면서 중반부 확실한 승기를 잡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부산 삼경주입니다. 1200. 곡 4등급 마필들 11두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이요. 네, 7번 에이스 글로리인데요. 지난번 승군전에 1200m 좋은 모습으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자, 이제 국산 4등급으로 돌아왔고, 자, 부담 중량적인 측면, 이번에 정두윤 기수가 기승을 하면서 직전보다 오히려 좀 떨어졌습니다. 500g 떨어진 부담 중량 출전하는데, 물론, 기승하는 기수를 뭐 확실한 믿음을 갖는 건 아니지만, 참 이 마필의 능력을 기본적으로 좀 믿어보고 싶은 마필입니다. 예. 자, 최강 어드벤처도 승군전인데, 뭐, 지난번에 뛰었던 걸음이 장난이 아니게 폭발력을 보이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제 외곽의 부경돌풍이 과연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경주가 그려질 텐데, 부경돌풍도 얘 선행 아니면 답이 안 나오는 애거든요. 그래서 얘도 2번이 앞에 나가면 물론 10번도 던질 텐데 10이 갈아서 엎어버리면 최강 어드벤처가 과연 모래를 맞고 선입으로 우승가 가능하냐는 평가를 고민을 많이 해봤어요. 그런데 일단은 지난번에 터졌던 걸음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약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부경돌풍이 한 바퀴 도는 것보다는 최강 어드벤처의 선입이라도 거기에 빵수가 더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보겠고요. 8월 28일 날 의문의 성적을 냈던 임패션드 마린. 그나마 지난번 경기 때 조금 낮은 모습으로 1400 앞에 붙이더라고요. 근데 이 말은 1400이 안 돼요. 임패션드 마린은. 이 말의 한계는 딱 1300까지가 한계입니다. 이번에 1200으로 줄어든 만큼 선입작전으로 펼쳐서 앞선의 마필들이 붕괴가 된다면 거기에 살아남을 방수는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실경주 갑니다. 1400m 혼합 4등급 핸디캡 12뒤의 접전 구도가 되겠네요. 성원. 네, 제가 추천드릴 마필은 11번 마중물입니다. 최근 두 번의 경주 아쉬운 성적만 기록해놨습니다. 국산 4등급의 4등, 3등인데 자, 물론 같이 뛰었던 상대들도 만만한 상대들은 아니었고요. 자, 마중물이 이번에는 진짜 마필 상태가 이렇게 좋았었나라고 의심할 만큼 굉장히 좋은 모습이고, 자, 마방에서도 박으론 기수의 안장 굉장히 좀, 믿는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자, 승군전인데 조건이 좋네요. 예, 청담불패. 발 빠른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선행까지도 갈 수 있다. 그리고 원래 8월 27일 날 못 들어온 이유가 모래를 맞아서 앞에는 못 나가서 못 들어왔다는 핑계였는데 사실은 지난번에 안쪽 선집을 타면서 모래 맞았거든요. 맞고도 들어오는 걸 갖고 핑계를 댈 필요는 없는 겁니다. 8번 청담불패는 그런 이유가 있는 거고 지난번에 또 살아난 구투유도 역시 바로 중소속 있는 모습으로 선임력을 보였기 때문에 이런 말들의 싸움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판단을 해봅니다. 7경주. 자, 부산 4경주 1400 국 3등급 핸디캡 12두의 접전구도고 성원현이 서울 준메인을 잡은 게 아니라 부산 준메인을 갑니다. 뭐 부산에서 뭐 내용 들은 게 있나 보죠. 그러니까 서울 게 아니고 부산을 준메인을 처음 잡아보네요. 저랑 방송을 하면서 부산 준메인은 아마 처음인 거로 제가 알고 있는데 제 추천만 하나 내고 얘기를 들어보도록 하죠. 지난번 경주 때 제 막권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얘 때문에. 제대로 한탕을 먹었어야 되는데 이놈이 동착을 해버리는 바람에 못 먹었습니다. 반토막이 낮았는데 터보에너지. 그 당시 때 럭키타임의 골드라인 지금 5번 나오고 있는데 얘로 한 방을 때렸는데 얘는 뛰는 거 보면 처음에 얘가 이제 안 가는구나. 현명이가 좀 아껴주는구나 말하는 그래서 아주 쾌조를 불렀어요. 이제 쾌제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안에서 꾸역꾸역 하면서 코를 같이 대더라고요. 그 근성에 높은 점수를 줍니다. 터보에너지. 앞에 가지 않고 따라가면서 들어왔던 걸음에 높은 점수 줄게요. 자, 성원이. 네, 이번 4경주가 국산 3등급의 만만한 편성은 아닙니다. 정말 좋은 능력을 가진 마필들이 많은데 제가 이제 사연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내용이라고 말씀드릴게요.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번 경주에 출전시킨 마방에서 다들 편성이 세다. 상대들이 만만치가 않다라고 걱정을 하고 있을 때 딱 한 마리는 본인의 상태만 체크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상대들은 신경도 안 쓴다는 얘기죠. 본인의 상태만 정상적으로 올라오기만을 고대했고 그만큼 올라왔습니다. 자, 제가 자세한 내용
사연을 안고 출전하는 마필에 대한 내용은 제가 현장 속보를 통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릴 거고요. 자, 그 마필과 인기 마필들이 들어와도 저는 충분히 먹을 게 있다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제대로 한번 때려드리겠습니다. 예, 자, 부산 4경주 성원윤이 내용으로 붙는 준메인 승부경주가 되겠습니다. 자, 서울 8경주로 갑니다. 1200m 혼합 3등급 핸디캡 12회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자, 성원윤. 네, 저는 3번 코디악 러브라는 마필을 눈여겨보고 있는데요. 자, 이 마필이 바깥으로 조금 삐지는 악벽들, 그러니까 사행기가 있는 마필인데, 자, 이제 문세영 기수가 지금 한 6개월 만에 돌아와서 기승을 합니다. 조기를 시켜보고 다시 한번 진단을 해보고, 그리고 이 마필을 4월 달에 문세영 기수가 우승까지도 일궈냈다. 그럼 뭡니까? 이 마필에 대해서 특히 잘 알고 있다. 문세영 기수의 기승수를 믿고요. 3번 코디악 러브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예. 지난번에 선행을 나서서 편하게 들어왔습니다. 물론 편성이 브룩스가 2착을 얻기 때문에 뭐 아주 센 편성은 아닙니다만 어쨌거나 선행을 나서서 우승을 하고 승부를 했는데 이 말은 승부를 한 게 아니고 원래가 3군마였어요. 3군마에서 4군으로 강군을 됐다가 다시 올라온 거죠. 그렇다면 그동안 뭘 했느냐. 3군에 있을 때 물론 상대들이 강하다고 하면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강군 제도를 의도적으로 이용하는 집들이 몇몇 집들이 있어요. 물론 먹고 살자 보니까 뭐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바람 속으로는 거리는 맞다. 승군전이라도 1200경주는 앞에 붙일 수 있는 상황이고요. 경마판의 정보 대장 성원입니다. 성원이 준비한 일요일 부산 교차 메인 승부처는 부산 5경주입니다. 1400m고요. 호남마 3등급 총 12마리가 출전합니다. 자, 이번 경주의 맥락은 이렇습니다. 확실한 믿음을 주는 충마 당연히 있죠. 저뿐만이 아니고요. 누구나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앞으로의 기대감 상당한 마필이에요. 자, 그 마필 저 인정하고요. 자, 이제 문제는 후차권 마필들이 상당히 재밌는 내용들을 갖고 출전을 합니다.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정리하다 보니까 자, 이번 경주 강한 믿음을 주는 충마에 붙여서 노림수 마필이 들어올 가능성 충분히 열어보고 있습니다. 자, 그 마필이 내주는 배당이 상당한데요. 강한 믿음을 주는 충마에 붙여서 강하게 때릴 노림수 마필, 그리고 바람만 잡고 사라질 불안한 인기마.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메인 승부처의 필요 조건입니다. 반드시 필요한 조건인데 자, 이번 경주가 딱 맞아 떨어집니다. 부산 교차 5경주 메인 승부처. 자, 성원과 함께 하시면서 제대로 된 한구를 하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9경주로 갑니다. 거리 1200 1등급 농협중앙회장배 대상경주가 되겠네요. 자, 성원이요. 예, 저는 지난번 추석 전날이죠. 추석 전주 제대로 한구를 시켜줬던 고저스 드림인데 자, 고저스 드림의 지난번 뛰는 능력, 그리고 그 전부터 이 고저스 드림이란 마필의 능력을 워낙 믿었던 터고요. 지금 8마리, 원래 10마리가 출전을 하려고 했던 마필에서 또 2마리까지 빠지고, 편성도, 물론 여기 출전한 마필들 만만한 상대는 아닙니다만은, 1200거리 고저스 드림은 저는 충분히 믿을 수 있지 않을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예. 자, 어쨌거나 레이팅 점수가 지금 고저스 드림이 92점으로 출전 마중이 가장 높습니다. 그 두 번째를 차지하고 있는 말이 5번 광복 70이에요. 광복 70은 마주가 설록까지 2마리를 같이 꺼내내고 있는데 설록은 2군 말이고 광복 70은 1군으로 승군에서 지난번에 뛰었던 말이고 결과적으로 본다면 레이팅 점수에 더 높게 줘야죠. 5번 광복 70에 점수를 더 주면서 나머지 말들은 뭐 현장의 분위기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고저스트림을 성원님이 추천했고요. 저는 광복 70을 추천드리면서 농협 중앙회장배를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산 6경주로 갑니다. 1800 1등급 핸디캡 12대의 접전 구도가 되겠습니다. 네, 성원님. 예, 7번 벌마의 꿈입니다. 결국 1조 마방의 선택은 감량 기수입니다. 자, 물론 제가 조교사였다고 해도 똑같은 선택을 했을 것 같아요. 벌마의 꿈, 말타기가 까다롭다기보다는 항상 이제 부담 중량과의 싸움. 이번에 거리가 1800인데, 1800이건 뭐 1900이건 벌마의 꿈이 지닌 능력. 그냥 정도윤 기수의 기승술보다는 마필의 기본 능력을 믿어보겠습니다. 예. 자, 입상 가능한 재력들이 몇 조가 됩니다. 1번 슈프림 매직, 그 다음에 2번 동방대로, 아까 얘기했다시피 벌마의 꿈, 그리고 다이나믹 대시까지 가능해요.
다이내믹 대신은 감량이 좋고 동방대로는 또 안쪽에 끈기가 좋은 말이고 아까도 있다시피 벌마의 꿈은 앞장 능력이 있고 1번 수프림 매직입니다. 지난번에 뭐 원체 강자들 아니겠습니까? 너무 강마들하고 뛰었고 그 전에 뉴욕블루를 이겼을 때 인기 1위 뉴욕블루에 붙여서 배당이 무려 54배나 나왔던 그 말. 병합 쪽에 때 보면은 테리어 테일이란 마필과 병합을 할 때 테리어 테일을 안쪽에다 두고 약간 좀 이제 보면은 조금 테리어 테일이 나 보이는 듯한 그런 훈련 내용인데 제가 볼 때는 저는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슈프림 매직이 치고 올라올 훈련을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1번 쪽에 기대치를 좀 갖고 있습니다. 1800까지는 지난번 7월 24일에 뛴 거 보니까 이 1600을 럭거냐게 뛰었기 때문에 더 뛰어줄 수 있는 그런 판단이 나오는 마필이 되겠습니다. 2016년 10월 30일 일요일 서울 식경주입니다. 거리 1700, 국 3등급 8대 접전 구동. 당근화천진의 일요일 최강 메인 하이라이트 승부경주. 경마라는 것이 마리수가 많다고 배당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인기마가 있다고 배당이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자, 이번 경주, 식경주 인기마 한두는 있죠. 안쪽에 이번 섬광이가 있을 겁니다. 섬광이랑 들어와도 제대로 항구라가 될 거고 만에 하나 섬광이가 빠진다. 그럼 이건 바로 배당으로 연결이 되는 직결타가 됩니다. 자, 노림수 있는 마필 허찬진의 관리마로 제대로 후반부 한탕을 찍을 테니까 제주경마 때도 제가 얘기했죠. 마리수 없는 경주라고 절대 배당이 안 나오는 게 아니다. 충분히 먹을 배당이 나온다. 왜? 사연이 있는 말이 출전하면 충분히 먹을 게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식경주 남들이 우습게 알 때 저희는 그 우습게 보는 말을 가지고 대구라 상황으로 가는 겁니다. 식경주 허찬진의 최강 메인 승부 경기입니다. 자, 라스트 갑니다. 11경주 1400 2등급 핸디캡 9개의 접전 구도로 마무리가 되네요. 성원이. 예, 지난번 2000m에 출전을 하면서 바닥을 쳐놨던 마필인데 9번 호위무사 추천드리겠습니다. 1400거리 2등급, 물론 지난번 경주를 제외하고는 실질적으로 승분전인데 발걸음 자체 상당하고요. 지금 편성에 뚜렷한 강마가 보이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호위무사의 선전, 적정거리에 출전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경주는 재밌어요. 왜냐면 지금 장산호랑이가 레이스를 이끌고 가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쭉 보니까 빠르는 말이 뭐 이렇게 없기 때문에 장산호랑이의 기껏해야 따라붙어야 이제 뭐 주얼리 파티나 이런 애들이 따라붙는 형국이고 나머지 말들은 중종속으로 붙는 애들입니다. 물론 강성대국이라는 애가 예전 사이즈만 되면은 충분한데 주행검사 타는 게 약간 좀 냄새가 나게 탔어요. 요거는 실전을 노리기 위한 주행검사이기 때문에 얘는 꼭 체크를 좀 해줘야 됩니다. 강성대국은. 근데 장산호랑이가 1400을 10초 만에 나와서 선행을 나서서 버틴다고 보기엔 좀 깝깝하거든요, 사실은. 그렇다면 지난번 경주 때 로얄 지블리를 안 볼 수가 없습니다. 로얄 지블리의 뚝심 파워를 이번 경주에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로얄 빅토리하고 두 마리 끊어놨습니다만 송재철 기수가 마무리까지 좀 잘해줄 것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1번 로얄 지블리의 중종속을 한번 믿어보면서 추천을 드리죠. 자, 토요일, 일요일, 월말 경마 마방들 승부 의지 높게 걸린 마방들 많습니다. 현장에서 체크 피 다 해갖고 주로 상황, 그 다음에 승부 의지까지 체크해서 경마팬 여러분들 월말에 대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볼 테니까 성원이 형과 허찬진에게 힘을 실어주시기 바랍니다.